국내 차 배터리 업계 지각 변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불렸던 SK온이 약진하면서 업체들 사이의 순위가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9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신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23.8%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용량으로는 약 46GWh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중국 CATL 다음으로 많은 물량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약 140%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SK온과 삼성 SDI의 성적이 역전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5위에 이름을 올린 SK온은 올해 들어서만 125%에 달하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점유율은 5.4%를 기록해 4.6%인 삼성 SDI를 앞섰습니다. 삼성 SDI는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인 130%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탑재량이 70% 느는데 그친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 기준 6%가 넘었던 점유율도 4%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꾸준히 2위를 기록했던 삼성 SDI가 SK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수주 상황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주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성장을 가늠하는 이제 성적표가 될 텐데요. 예. 특히 최근에 3사 모두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생산이 2024년부터 시작되는데 본격화되는 만큼 이 수주 잔고가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식적으로 밝힌 수주 잔고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8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200조 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연간 40GWh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인데 공장이 2024년부터 가동되면 연간 매출액이 4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35조 원에서 적게는 31조 원의 수주 잔고가 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7월에 밝힌 180조 원에 더해서 수주 잔고가 21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2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를 뛰어넘었다. 이것도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SK가 200조를 넘은 LG를 더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더 많다고 좀 밝혔는데요. 네, 최근에 SK온은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가 220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런 수주 잔고를 공개한 건데요. 지난 7월에 진행됐던 스토리데이 때 밝힌 수주 잔고가 용량 기준으로 1테라와트시였는데 약 3, 4개월 만에 1.7테라와트시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포드와의 합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앞서 SK온은 포드와 미국에서만 연간 129GWh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합작하기로 했던 물량이 70GWh, 스텔란티스와의 물량이 40GWh라는 점을 비춰보면 이번 합작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포드와 SK온이 협력하기로 했던 당시 짐 팔리 포드 사장은 더 나은 미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이나 큰 투자였고 수주 잔고 역시 이에 따라 수직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경쟁사들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장 건설 결정도 가장 늦게 결정하는 등 보수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수주 역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드와의 협력을 얘기해 줬는데 그러면 포드로부터 추가적인 수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포드와의 합작은 미국 내에서의 합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여기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포드의 미국향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포드는 2030년까지 총 240기가의 배터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에 100기가와트시가 유럽형 제품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SK가 유럽에서도 포드와 손을 잡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포드의 하우타이탱 최고 운영 책임자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SK온과의 합작이 북미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역시 SK온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 SK온은 중국에 3조 원을 들여 4번째 공장을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샤오퐁의 물량을 따내며 중국 시장에서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짓기로 한 공장과 관련해 SK 측은 현지 업체와의 추가적인 협력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실 텐데 수주 잔량으로 봤을 때도 1위고 그리고 지금 경쟁사들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이런 수치적인 부분도 당사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SK온은 국내 배터리 3사 중 후발주자로 많이 불렸습니다. 25년 전부터 R&D를 해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6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 사이에 순위가 10계단 뛰면서 이제는 후발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SK온은 그동안 배터리 사업의 전통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주 잔고 1위로 올라서면서 수주 1위사라는 새 수식어가 붙게 된 거죠. 예. 물론 수주 잔고가 많다고 해서 뭐 안심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뿐만 아니라 또 그 저가형 배터리인 LFP 배터리의 확장 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경쟁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도의 연구 개발은 지속돼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자금이 막대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IPO 등도 성공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장 증설에만 약 1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6조 원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물적 분할로 인해 이미 투자자들의 비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